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37포인트, 0.31% 하락한 2066.5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내린 665.1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불확실성에 또다시 글로벌 증시가 떨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 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지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촉각을 곤두 세웠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이 보험성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8월 금리 인하 쪽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의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그 동결 혹은 인하 소수 의견 2명 정도 확대하는 거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깜짝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느니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라가게 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11월 그리고 2018년 11월에도 0.25%포인트 상향 조정을 해왔던 하느니 이번에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의 여파로 이 통화 완화 정책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내 힘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이 수정된 경제 전망치에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올해 경제 성장률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소비자 물가에 대한 성장률도 0.3%포인트 낮아진 0.7%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양지수가 모두 0.3%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와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 2015년 7월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만큼 지금 이 어두운 경제 전망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공지사항 나와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이제 뉴스들, 그다음에 뭐 컨센서스 시장에 대한 뭐 분석글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악재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재미없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문제거리라고 한다면은 악재성 멘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증시를 좀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성 멘트들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런 이벤트가 이제 적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료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오히려 이제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에
이렇게 좀 악성 멘트를 또 한번 달았고 거기에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여기저기 휘둘리는 그런 시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증시가 하루 만에 1.5% 이상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9시 58분 그 우리나라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그 분봉상의 흐름들을 봤을 때 빠르게 반응을 하고 좀 반등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었지만은 거의 뭐 이제 발표가 나오고 5분 만에 그 상승분들을 다시 뱉어버리면서 이건 아무런 지금 호재성 멘트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시켜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좀 좋지 않은 그다음에 약간 좀 그 반가운 소식들보다는 약간 좀 불안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장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찡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개별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얘기로 바꿔본다고 하면은 즐거운 종목들과 즐거운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 뭐 IT, 반도체, 그다음에 수출 구제, 반사익 이쪽의 테마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오히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뚜렷하고 더 눈에 보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벌써 뭐 액션이 나오면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테마와 재료가 너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뭐 불안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들과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테마주에 집중을 하셔서 좀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의 위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닥 지수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제 눈에는 물반 고기반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뭐 하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언제까지 빠지냐? 제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지금 매도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6개월, 5개월, 4개월 계속해서 홀딩하던 것들을 이제는 매도 쳐야겠다.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들고 왔던 종목들, 오랫동안 물렸던 종목들을 이제 와서 막 매도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뭐라고 있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오고 개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매수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건 뭐예요? 경제가 좋았으면은 금리 인하를 안 했겠죠. 금리 인상을 했겠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라는 게 호재라고 볼 것인가? 사실 호재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진짜 호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베와 다를 게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장을 하락하는 대로 그대로 내비두면은 투표할 것도 안 하고요. 지지할 것도 안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등과 상승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사실이다. 왜?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관이 방어를 안 했죠. 시장이 빠지고 하락 나와도 기관은 그냥 나물라라고 같이 팔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뭐다? 이제부터 기관 방어 나올 거고요. 이제부터 시장 저점이 찍힐 거고요. 이제부터 충분히 우상향이나 급등 나올 종목 나온다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빠지는 종목, 지지부진하다 하락하는 종목, 그런 종목 그냥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갈 종목, 오를 종목, 끌어올릴 종목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오늘도 음봉 나와주면서 빠졌었어요. 원래 계속 빠졌었는데 실제로 양봉 돌린 이유가 뭐냐 한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자마자 발표하자마자 양봉 돌리고 지수가 상승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금리 인하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지수에 어느 정도 저점이 디뎠을 때 보고 발표를 한 것인지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뭐라 했습니까? 650포인트 밑으로는 깨지 않는다. 많이 빠져봤다 650포인트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바로 반등은 못 나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켜주고 이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아시겠지만 저점에서부터 올라갈 종목들, 급등할 종목들, 우상향 나올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겠는가라고 궁금하시면 많은 것 같은데 그 종목 제가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어떤 종목이 지금 많이들 힘들 거예요. 시장 빠지고 급락 나오고 음봉만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올 만한 양봉 종목 제가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보시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반가운 느낌인데요. 게다가 제가 어제 방송 12시에 끝나고 1시에 저희 히든스탁 재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봤거든요. 근데 좀 변하셨더라고요. 저 알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 좀 바꾸지 않으셨어요? 제 머리를 진짜 마르스 네. 같은 느낌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행복한 느낌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솔브레인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핫했다가 또 좋게 핫했다가 또 약간 좀 아쉬운 핫이 있었어요. 오늘 네. 장 초반에 82,000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결국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0.2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요, 좋은 소식 들렸고 또 오늘 52주 신고가 찍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좀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오늘 솔브레인이 그 가지고 있는 무게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오전장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 사실 뭐 오늘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0.29% 거의 뭐 이제 제자리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을 고점 매수하시는 뭐 그런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뭐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뭐 반도체라던가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 그다음에 이제 화학 재료 이런 부분들을 그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다음에 우리 예전부터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한다고 하면은 기존부터 좀 인기가 있었던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봤었던 종목이죠. 코스닥에서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 순위가 한 20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가는 이제 굉장히 좀 그 묵직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요즘에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뭐 이제 1,000원대에 있는 종목인 것 마냥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23.87%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까지 18.50%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어떻게 이제 좀 테마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그 불화수소 일본의 소재 대체용으로 좀 테스트를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솔브레인에게는 이제 테마성 이런 호재가 좀 불어준 거고 그게 이제 시초가 갭상승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승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죄다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묵직한데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수출 규제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반사익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중에 뭐 9개가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는 굉장히 좀 뚜렷한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생기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핫하게 좀 날아가면서 굉장히 좀 빠른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들, SKC 솔믹스라던가, 그 다음에 뭐 후성 동진 세미케 이런 종목들한테도 그런 순환매가 쭉쭉쭉쭉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작기계 테마라던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되는, 그 다음에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테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테마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소규모 테마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재료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테마주로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강력한 흐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솔브레인이라는 특징주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테마와 재료주들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아진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은 끝까지 핫함을 유지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빨간불 켜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굉장히 등락폭이 좀 요즘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결국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3,3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어떠한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왜 이렇게 급등세가 강하게 빨간 양봉 그럼 상한가를 만들었냐? 물어본다면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랬습니까? 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예요. 실제로 7월 10일에 우리의 이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자라고 하면서 과장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얘기된 건 없었습니다. 합의된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북한에다가 뭐 미 수출한 거는 아니다 치는데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국이 제외되면은 수입 수출에 대한 제한이 걸리고, 제한이 걸리다 보면 거기 안에서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재에 대한 품목 1,100개 정도가 우리가 규제가 들어간다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 업종들,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재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시겠지만 탄소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탄소섬유 같은 경우 본다면 일본에서 이 3개 정도 기업이 세계 시장의 60%가량을 독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국내에서 생산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 뭐 알아서 교체할 수 있고 알아서 바꿀 수 있으면은 그런 소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뭐 60% 70% 독점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일본에서 80%랑 독점하고 있죠. 에층가스 같은 경우도 왜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70%가량 일본에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탄소섬유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대부분이 일본에 거의 60%랑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거를 안 쓰면은 국내에선 차질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을 쓰면 안 돼요. 최근에 국산화 얘기 나와주고 있죠. 뭐 부성 같은 경우에도 에칭가스, 분화수소에 대해서 국산화를 해보자, 여러 가지 국산화 해보자 하면서 국산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주들만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진산업이 실제 아시겠지만 탄소섬유에 대한 중간재를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종목이 뭐 급등세나 우상향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상향세나 뭐 급등세가 계속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상향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 우린 지금 고점에 있는 모남이라든가 고점에 있는 후성이라든가 이런 50% 100%씩 간 종목을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점에서 하루 만에 시작하는 당일 상하니까 이런 장대 양봉을 지금 잡을 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한 번 더 상한가를 가고 어떤 종목이 한 번 더 우상 가는지 불매운동이 이미 지나갔다면은 그 다음에 규제가 들어갈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하나 배우시고요. 그 후속 상한가 종목을 제가 준비했다 말씀드리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2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매수일 7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3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0.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7,740원까지 올라섰는데 그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1.6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우리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AS 할 때 좀 빠져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올라갈 겁니다.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2%, 6%, 4%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7,980원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네. 이틀 때죠. 또 이렇게 상승폭을 계속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네.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난번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제 분할 매도는 뭐 필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지금 음봉 내려오면서 아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이미 좀 팔아버리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반도체 소재 그 반사익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경인양행이고 다른 종목들 보다 좀 상승률이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비슷한 이슈와 그다음에 그만한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더 성장세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난번에 이제 8,000원을 약간 못 뚫는 이런 위치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제자리를 그 바닥 자리를 좀 잡아놓고 다시 한번 이제 돌리는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파동에서는 8,000원 돌파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을 좀 확보해 놓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7,000원대에다가 이제 좀 정리 라인을 딱 그 타이트하게 좀 잡아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재차 자리를 잡고 돌리는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8,000원 이상권에 다시 한번 이제 수익 확보에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일진 다이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매수일 7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7.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요. 25.5%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7,4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매수날에도 파란불 켰고요. 그 이후로 음봉을 딱딱딱딱 켜주면서 아까 우리 분할 매도 전략도 주셨지만 그 전에 이제 매수 네. 전략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전략만 잘, 그 기본적인 것만 잘 따라왔으면 우리 수익률이 더 많이 이렇게 불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더 좋은 수익률과 더 그 높은 수익금들을 좀 챙기셨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대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저의 예상이 좀 틀린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시원하게 급등을 좀 해줬죠. 좀 아쉽게 상한가까지는 이제 갔었는데 마감을 한 25%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소차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지금 수출 규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탄소섬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이제 히트를 치고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인양행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던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 반도체 소재 혹은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된 반사익 종목들입니다. 계속 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쪽 이슈와 이쪽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강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이제 충분히 좀 달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내일 그 더 목표를 해서 더 위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42,500원 선 여기를 이제 최종 목표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대략 뭐 34,500원 여기까지 좀 아래쪽으로 좀 밀린다고 하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수익 확보하시고 오늘 또 드리는 뭐 다음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 같이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다이아는 내일 한번 흐름 보시면서 42,50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고요. 내일 조금 빠지게 되면은 34,500원에서 수익 확보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핀 또 핫했잖아요. 또다시 등장을 네. 한 건가요? 네, 그래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통 꿈의 신소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거의 꿈의 수익률들을 좀 안겨줬었던 그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키웠었던 그런 이슈 그다음에 이제 재료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그래핀 그다음에 요즘에는 모든 테마들 과거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뭐 대규모 투자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뭐 이때부터 이제 IT 쪽에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났었고 그런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그래핀이라는 이슈도 굉장히 좀 강력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소재를 이제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좀 기술, 그다음에 그런 제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또 수출 규제가 들어오고 뭐 탄소 섬유, 뭐 대체제로 뭐 그래핀 얘기가 나오고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하루 만에 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래핀 테마가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몇 종목들이 이제 좀 튀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최근에 그 그래핀 한다고 하면은 최초로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됐었을 때가 9일 제지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급등과 뭐 점 상한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뭐 XINC라던가 혹은 뭐 이제 상보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어제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한가를 간 부분들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래핀 업체에 지분을 취득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뭐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나노메딕스가 점 상한가를 갔었을 때, 그다음에 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늘 종목 얘기가 좀 많이 나가고 있죠. 크리스탈 신소재가 어제 뭐 상한가를 뭐 이제 기록을 했을 때도 다 이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여야 5당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가지고 또 일본의 네.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하면서 또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반도체 국산화와 함께 또 그래핀까지 함께 얹어서 또 상승률을 또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 느낌인가 봐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바람둥이 같은 그런 이제 재료가 많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미리 선취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수출 규제 반사익, 요거는 뭐 당연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막 상한가를 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 말고, 그다음에 오늘 좀 쉬어가는, 그다음에 오늘 뭐 음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반도체 소재 관련된 반사익 수혜 종목들이 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 이 기업에서 만드는 뭐 제품이 디스플레이랑 그다음에 회로기판 이런 걸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뭐 이제 뭐 적착 역할 뭐 이런 소재 이쪽을 이제 그 연구를 하시면은 종목들이 좀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 최근에는 이제 또 굳이 뭐 반도체 소재에서 약간 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제 그쪽 관련된 뭐 소재 내용들도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종목을 한번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찾으셨어요? 어떤 걸까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바람둥이 같은 종목이야. 네, 일단은 지금 그래핀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핀에서 뭐 말씀하신 게 상보 나왔고요. 지금 뭐 XINC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9일 제지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탈 신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네 종목 되나요? 네? 뺄까요? 그죠? 이 네 종목 빼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정답을 얘기할 리는 없으니까. 그럼 남는 그래핀 관련주는 아마 이 솔로에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직접 걸러주셔가지고 남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남는 게 이제 솔로에타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점을 디디고 다른 종목들 다 반등 나올 때 이 종목만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충분히 다른 종목들보다 늦게 간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늦게 가는 꽃이 가장 크게 핀다 그랬죠. 가장 이쁘게 피고. 마찬가지 솔로에타가 아마 그래핀 관련주 수혜를 받아서 한 번 더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솔로에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그 전략에 좀 이렇게 말리시진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제대로 잘못 짚으신 것 같아서 진짜요? 제 힌트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대급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나 봐요. 그리고 바닥 돌파를 지금 한 거예요.
아,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 돌파죠. 제가 지난주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 그다음에 뭐 경인양의 이런 종목들 다 바닥 돌파 기술을 맞아요, 통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 저는 항상 지금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바닥권에서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늘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드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종목이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터졌습니다. 일봉상 차트에서도 주봉상 차트에서도 이제 바닥 돌파가 시원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쪽으로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추세가 상방으로 아예 좀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급등했었던 새롭게 테마가 붙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닥권에서 차트를 상방으로 돌렸다는 거, 혹은 1년 전, 2년 전 그 추세의 고점보다 지금 굉장히 지금 저점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좀 꼬우기는 했는데, 그 반도체 패키징 재료 뭐 이쪽으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구나, 이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라는 종목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대창입니다라고 와 있고요. 크린앤사이언스, 그다음에 대창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네요. 전문가님, 이 대창 하니까 또 대창 먹고 싶은데 이거 네. 대창 정답 맞으면 우리 대창 회식해요. 아, 네.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이 맞다고 하면은 회식하러 진짜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정답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또 부글부글하네요. 이야기 하자고 해도 안 하고, 그쵸? 네, 일단은 말씀하자면 일단 7월 12일에 과장급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일본이 얘기하기를 7월 12일에서는 한국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 한국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일본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했습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에 한 번 더 우리 국장급 회의를 한 번 더 해보자. 저번에 과장급 회의 했으니까 좀 더 레벨을 높여서 국장급 회의를 하면은 좀 더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밝혔는데, 일본 측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서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후에 더 들어갈 협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7월 10일 가장급 회의 이후에 국장급 회의는 일본 측에서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올 협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아예 없어버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본다는 주장이 뭐냐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일본 수출 규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악화될 기미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회의는 안 한다 그러고, 그럼 결론적으로 신뢰가 무너졌으니 우리는 너네보다 더 강한 규제를 넣을 거고 더 강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거는 3자가 껴서, 세 번째 다른 국가가 껴서 서로 협의하는 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3자가 끼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간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뭐다? 당연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더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더 크게 상승이 나온다. 기존에 나왔던 이슈라기보다도 더 나아가서 새로운 수출 규제 관련 종목이 급등이나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이 섀도우 마스크 장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앞에 있는 게 일본이 100% 독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99%라도 그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가 1%라도 있으면 대체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종목이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지금 100%잖아요. 100%인데 수혜를 받을 종목이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성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급등세가 얼마나 났냐. 후성도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를 본다 한다면 대략 거의 뭐 60%에 가까운 80%까지 최대 급등세가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성이 왜 급등 나왔습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70%랑 독점하고 있는 에칭가스에 대해서 99.9% 순도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후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등이 나왔어.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후성의 에칭가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또 독점하고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관련 기업도 아시겠지만 70% 거의 6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주가도 상승 나고 급등이 나와줬고요. 지금 웬만하면 일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그 관련해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자리도 산소섬유 일본에서 전 세계 60%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딘산업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에 독점하고 있는 것만 규제를 해서 그런 종목들만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섀도우마스크도 똑같아요. 이 섀도우마스크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소형 OLED, 바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이 소재 중 하나가 섀도우마스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섀도우마스크는 굉장히 고품화된 이 사실상 이 굉장히 고급의 섀도우 마스크만 써야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일본에서 100% 대부분 수입해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이 소형 OLED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일본에서 규제가 들어간다. 우리 이 섀도우 마스크 너네 안 줄 거야 그러면은 아예 모든 공장이 스탑이에요. 올 스탑. 그냥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싹 다 스탑입니다. 그 정도로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우리가 이 점유율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섀도우 마스크가 굉장히 크다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섀도우 마스크라는 게 얇은 철판에 이 조그마한 구멍을 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놓은 게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을 얼마나 깔끔하게 뚫었는가, 이 간격이 얼마나 일정한가에 따라서 고급이냐 저급이냐가 판단이 되는데 그 고급이 어디 있다? 다 일본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들어가면 한국에서 못 만드는데 그 섀도우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중축 생산 설비를 개발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실제 아시겠죠? 일본에 독점돼 있던 이슈를 이 기업이 독점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규제가 들어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 이 지금 100%죠. 탄소섬유는 70%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에칭가스도 70%였습니다. 대부분 70%인데 섀도우 마스크만 100%예요. 그 독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국내 기업 다 한 종목이 있는데 아마 그 종목이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다비드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진짜 선생님처럼 귀에 딱딱딱딱 설명이 좋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그런간 이 생산 설비를 개발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셨고 딱 한 종목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찾으셨어요? 일단은 추리를 해봤는데 좀 맞을지는 나중에 그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앞서서 설명을 굉장히 좀 잘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섀도우 마스크 이쪽 관련된 다음 수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액션이 나오고 좀 급등할 수 있는 준비를 막 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그 다음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추리를 좀 해봤던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필옵틱스라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그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필옵틱스가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필 머티리얼즈라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섀도우 마스크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다. 이런 과거의 지금 내역들과 그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테마가 같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과거 대비해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 놨었던 전 고점대 부분들 차트로서 여기 이제 2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전
전고점, 그다음에 이번 달 그 만들고 있는 고점들, 지난번 이제 직전 고점들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크게 뭐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은 또 이제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마스크 공정 장비 업체다 보니까 테마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저점대 올라가고 아직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지만은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그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 종목들이 일단은 추리를 좀 해보는데 다음 힌트를 또 듣고 같이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 옵틱스, 그다음에 한송네오텍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를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 일단은 일본이 100% 독점해서 뭔가 했는데 이번에는 세계 시장 90%,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세계 시장 90%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종목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실제 대한민국 전 세계 OLED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국내 이 OLED 독점률이 대략 90% 정도 공급률을 봤을 때 90% 정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0% 정도는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섀도우 마스크가 없으면은 그 OLED 시장이 위기를 얻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파급력을 펼쳐나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거의 1위 기업이 되고 있는데 그 한국이 섀도우 마스크 하나 때문에 모든 공장이 올스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섀도우 마스크의 이 우리가 탈출구, 일본의 독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중축 설비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이야말로 지금 OLED 이 사업, OLED 전 세계 시장이 90% 독점하고 있는 대략 125조 정도의 시장이 되거든요. 그 시장이 90%는 뭐 100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독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섀도우 마스크 일부 수출 규제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60% 독점하고 있는데 아진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50%, 70% 독점하고 있는 에칭가스 후성이 거의 80%, 70%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뭐냐? 100% 독점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이 섀도우 마스크에 관련된 수혜주를 한다면은 과연 상한가를 갔지 몇 프로 급등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한 종목 꼭 알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필 옵틱스입니다. 오늘 귀요미 하면서 마르스님 하면서 웨이브 일렉트로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ENG인가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께도 여러 가지가 오고 있고요. 필 옵틱스, 그다음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연달아서 오고 있고 웨이브 일렉트로가 굉장히 제 눈에는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해박하다고, 해박한 지식 하면서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디바이스 ENG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안에요. 좀 다양하게 오긴 했지만 이 안에 혹시 정답자 눈에 보셨어요? 아, 없습니다. 진짜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아니었네요. 덕산 하이메탈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요 뒤에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대창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네. 덕산 하이메탈이 더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저희한테 좀 익숙한 종목이에요. 예전에 맞아요.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또 이 종목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 앵커님께서 배가 고프신지 굉장히 좀 맞아요.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과거에 또 좋은 이슈를 갖고 좋은 상승률이 나왔었던 종목도 맞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거래량이 이제 거의 뭐 상대적으로 껌딱지 같은 그런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이제 방어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제 공략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6,410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아래쪽 구간들을 더 준다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 없을 때 음봉 매수를 이제 진행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구간대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가격대가 이제 6,000원 약간 위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단기 평선이 깨지는 이제 5,900원 선까지 저는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만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방으로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는 지난번 만들어놨던 전고점 7,250선 여기 전에는 이제 분할 매도가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8,000원대까지도 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의 차트도 이제 막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거래량 늘리면서 상방으로 좀 뚫어놓는 이런 구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음봉으로 좀 내릴 때 거래량 없이 조정이 좀 재료는 있지만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5,9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추리만 해주시지 정답은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끝없이 시장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시고 종목을 이제 매도 치시고 마이너스 40%, 50%에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갈 종목을 찍으셔야 돼요. 더 이상 빠질 종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급등할 종목, 상한가할 종목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종목이 뭐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모나미, 지금 후성 100%씩 종목 찍으라는 거냐? 아니라고 했죠. 아까 70% 독점하고 있는 에칭가스가 후성이 80% 갔고요. 60% 독점하고 있는 탄소섬유 관련주가 얼마 갔어요? 아까 아진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번 건보다 일본이 100% 독점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세도마스크 관련된 일본 수출 규제 독점주고요. 그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번 상한가를 만들었던 아진산업보다 더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입니다. 오후 9시에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세도마스크 100% 일본 독점 후속주, 상한가 후속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알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보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반도체, 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쪽 테마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돌파주, 그다음에 음봉 매수, 선침해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고점에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일단 제끼시고요. 저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